새로운 한인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있을 때 저는 한인회관을 완공하고 돈을 다 지불하고 딱 3일 동안 그 새로운 지금 현재 한인회관에 있다가 제가 임기 만료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드웨어는 한인회관이 10년 전에 그죠? 11년 전에 만들어져서 하드웨어는 됐는데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전혀 지금 너무 미약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한인회관에 걸맞게 한인 사회를 위한 어떤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다채로운 그 교민 사회에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전에 한인회관이 없을 때보다도 더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더 많이 소프트웨어가 미약한 것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한인회장은 그 기존의 한인회관이 만들어진 그 취지에 어울리게 그 한인 사회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 다채로운 교민 봉사 활동이 한인회관에서 이루어지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 교민들이 자기 이웃집처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인회로 새롭게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인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서 거액의 그 위로금이나 뭐 이런 페널티를 물게 됐는데 그러한 거를 한인회장들이 다 숨기고 교민들한테 발표를 안 하고 돈 낼 때 돼서야 이거 안 내면 이자가 8만 불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겁박을 했다. 그런 면에서 한인회가 지금까지 싸잡아서 얘기하자면은 교민들을 속인 거 아니냐. 새로운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인회장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한 구습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과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측근 참모들이 됐는데 한인의 역사 이런 흘러간 과정들을 아직 모를 텐데 그러한 노파심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홍순필 회장이 이러한 점을 좀 자각해서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돈도 없는데 많은 일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교민들한테 솔직하게 터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시정해 나가겠다. 또 잘한 거 있으면 또 칭찬 좀 해달라. 소통을 좀 해가면서 허심탄회하게 교민들하고 자꾸 접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큰 사업도 아니래도 돌아선 교민들의 마음이 한인회가 그래도 뭔가 솔직하구나 이랬을 때 교민들이 한인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기 현재 오클랜드 한인회의 예. 그 현안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2달 전에 그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 전화 와가지고 그 기존 한인회장이 한인문화회관에 뭐 10만 불을 뭐 그 대출 받는다는 그걸 하고 제가 놀랐어요. 한인회관은 한인회장 것도 아니고 한인회 것도 아닙니다. 교민사회 전체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떤 재정이 어떤 부족하다고 해서 한인 문화회관을 그거를 담보로 해서 그 은행을 그 대출 받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의아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참전사 기념재단은 뭐 이민 역사가 지금 30년이 좀 지났는데 앞으로 뭐 50년, 100년 내다보면 또 필요한 사업이면 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걸리니까 교민사에서도 일단 충분히 수기를 거친 다음에 한국 정부도 협의할 문제지. 무조건 한국 정부에서 돈을 가져온다면 포부를 하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허황된 사업 아니냐. 실체가 없다.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는 뭐 저만의 노파심일까요?
왜냐하면 한인회 말고 제한군인회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한군인회 쪽에 일이 많은 것이 맞는 얘기고 나중에 뒤에서 후원을 하는 것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군인회가 없다 하면은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한인회라는 것은 각 부분 체육회라든가 여성회라든가 제한군인회라든가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마지막에 한인회장이 좀 뒤에서 좀 서포트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한군인회가 이런 것은 한인회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제한군인회가 앞장서고 나중에 무슨 조금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 진짜 한인회장이 앞장서는 것은 그런 단체들이 하지 않는 전체 한인 사회에 그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전체 한인회를 관장하는 한인 사회를 이민 사회를 관장하는 것이 앞장서는 거지. 각 자기의 맡아 있는 단체에서 하는 무슨 뭐 회관이라든가 이것은 한인회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조효섭 회장이 그거를 한인회장 그만둔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추진의 원동력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흐지부지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누상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보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새로운 한인회장이 우리 한인회가의 위상에 걸맞게 좀 해외 단체라든가 한국의 유수한 문화단체들을 좀 우리가 접촉을 해서 우리 교민사회의 어떤 그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키위 사회에 다 초청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떤 문화를 갖다가 한국 문화를 우리 키위 사회도 보이고 우리 교민사회의 어떤 사기와 그 위상을 진작시키는데 기바지했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앞으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한인회가 그동안 뭐 시끄러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다 좋은 일만 생각할 거고 앞으로는 교민들의 어떤 허브 역할 그래서 우리 한인회를 통해서 교민들한테 많은 즐거움과 또 교민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좀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스태프들이 많이 젊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60이 다 됐지만은 저희랑 또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한인회가 젊어지고 또 글로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정보들이 많아요, 저희들보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또 추진력 그리고 빨리빨리 뭐 어떤 일이 들어오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돼 빨리 결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처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빨라질 거고 또 앞으로 한인회가 이게 개인 게 아니라 이게 교민 전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인회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이거는 다 공동 소유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또 교민들이 한인회 오면 앉을 곳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와서 뭐 차 한 잔 뭐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오픈하고 한인회장실도 오픈할 거고 모든 건 다 열쇠 같은 거는 낮에는 다 오픈돼서 누구든지 들어와 가지고 즐길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분들이 저는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사기로부터 뜨면 제일 수그러드는 분이고 조금만 올려주면은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바이탈리티가 살아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홍순필 한인회에서는 그런 바이탈리티를 살리고 이전에 막 우리 교민사회들이 좀 활발하게 동참했던 그런 그 역동적인 그 길을 교민분들의 어떤 그것을 살리는 응원하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다채로운 어떤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법적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은 뭐 16대에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다 해결은 했어요. 이 부분을. 그러나 뭐 그 부분을
뭐 저희 17대를 의논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도 아마 조만간 아마 16대 회장님이랑 만나서 한번 의견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14, 15, 16대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털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서로 그 마음만 좀 오픈하고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고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또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5대, 16대에서 이 부분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를 꼭 돈으로 해결한 것보다 교민들한테 뭐 어떤 변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잘했으면 잘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거 다 덮고 가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 돈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좀 교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돈 문제를 얘기하기 싫으면 14대 15에서 사실은 그 5만 5천 불이라는 돈이 이게 뭐 만 불이 5만 5천 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교민 돈이 됐고 누구 돈이 됐던 간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민들한테 저는 14대 15대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일을 잘했다 그동안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줬으면 다 덮고, 또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14대나 15대에서 또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16대. 이런 부분들은 또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서 종결하고 17대에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가 교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대책을 벌금이 얼마 예상된다.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이게 왜 벌어졌냐. 이걸 딱 규명한 다음에 책임 소재가 어디가 있느냐. 한 다음에 물어주던 그 순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막바지에 가서 지금 당장 안 내면은 벌금이 페널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변호사 시켜서 변호사가 그 임시총회 때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봤는데, 그런 식의 과정은 이거는 민주주의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냐. 한인회장을 교민들이 뽑았을 때는 이런 행위를 하라, 이런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뽑아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인회장이 너무 한인회장 당선만 되면 한인회는 내 거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까지 한인회가 운영되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신임 회장한테는 소통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랬으니까, 속이는 게 없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에 기대해 보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도 아니니까 큰 기대는 못하지만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그 교민들의 관심이, 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앞으로는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 교민사회가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작은 이벤트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민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저 영사실이랑 소통을 좀 잘 해가지고 교민들이랑 같이 화합해서 이벤트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웃을 수 있는, 같이 뭉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크게 하지 않더라도 잔잔하게 계속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교민들이 아마 좋은 소식들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